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요. 중년기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중에 그러니까 노년기 뇌건강, 특히 치매 발병 위험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. 네, 한국 노인 10분 중 1분이 치매라는 통계도 있잖아요. 근데 콜레스테롤 관리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니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특히 중년기가 왜 중요할까?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요. 네, 맞아요.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이게 병이 진행되는데 2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렇게 길게요? 네, 그래서 중년기의 건강 상태가 수십 년 뒤에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미리 좀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. 오늘 자료들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료들을 보니까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,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, 이 두 수치가 치매 가능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있는데요. 네. 핵심은 결국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러분의 노년기 인지 능력에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걸까?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? 이런 거겠죠? 맞습니다. 단순히 그 수치 자체보다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, 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주목해야겠죠? 일단 LDL 콜레스테롤부터 좀 볼까요? 네. 자료들 보면 LDL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 위험이 커진다. 이건 꽤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 같아요. 저명한 란셋 치매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이걸 위험 요인으로 추가했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그 보고서에서 높은 LDL 수치를 치매의 여러 위험 요인 중에서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 포함시킨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. 아, 수정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군요. 네, 그리고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HDL 수치가 낮은 경우랑 이게 겹치면 위험이 더 커진다. 이런 복합적인 측면도 지적을 했죠. 185만 명 이상, 20년간 추적한 영국 연구 결과는 정말 구체적이던데요. LDL 수치가 39mg/dL 높아질 때마다 치매 위험이 5%씩 오른다니. 작아 보여도 이게 쌓이면 무시 못하겠어요.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. 네. 그 연구에서 65세 미만, 그러니까 중년기 있잖아요. 네네. 그때 이 연관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. 중년기의 LDL이 그 39mg/dL 높아지면 10년 뒤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17%나 증가했어요. 와, 17%요? 훨씬 크네요. 네, 그리고 LDL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, 그러니까 190mg/dL 이상인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, 100mg/dL 미만인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59%나 높았습니다. 59%요? 헉, 59% 차이면 이건 엄청난데요. 단순히 나이 들어서 관리 시작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. 그렇죠. 이건 노년기가 아니라 바로 그 중년기의 관리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, HDL은 어떤가요? 이것도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일본에서 한 연구인데요. 네. 약 1,300명을 19년 동안 추적했어요. 19년이요? 네, 중년기에 HDL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은 노년기에 경도인지 장애,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상태 있죠. 네네. 그거나 아니면 치매 발병률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.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HDL이 70mg/dL 이상이었던 경우는 경도인지 장애 확률이 50%나 줄었고요. 절반이나요? 와. 네, 그리고 50mg/dL 이상이기만 해도 노년기 치매 발병률이 60% 이상 낮아졌어요. HDL의 보호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. 이야, 60% 이상 낮아진다니 정말 놀라운데요? 그럼 이 HDL 콜레스테롤은 정확히 어떻게 우리 뇌를 보호하는 걸까요? 뭔가 특별한 작용 방식 같은 게 있나요? 네, HDL의 그 핵심 역할은 ApoA1이라는 단백질에 있습니다. 이걸 HDL의 엔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텐데요. 엔진이요? 네, 이 엔진이 뇌에서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끈적끈적한 단백질 찌꺼기 있잖아요. 그 문제의 단백질이요?
네, 그걸 제거하는데도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. HDL 자체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 기능, 그러니까 우리 몸이 녹쓰는 걸 막아주는 능력이 있어요. 항산화 기능까지. 네, 그래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거 그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걸 막아줍니다. 이런 손상이 줄면 애초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덜 만들어지고 덜 쌓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뇌 건강을 지켜주는 셈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요. 중년기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수십 년 후에 치매를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LDL은 낮추고 HDL은 높이고 이게 장기적인 뇌 건강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중년기의 생활 습관, 그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뇌 건강으로 정말 직결된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오늘 저희는 콜레스테롤에 집중했지만 사실 우리가 중년에 관리하는 건강 지표들이 많잖아요.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. 네, 그렇죠. 그런 다른 건강 지표들 중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아직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뇌 건강에 예상치 못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또 뭐가 있을까? 이런 거요. 우리 몸은 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른 건강 지표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